일반적인 그 강아지 그 모습이고 기지개 펴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럴 때는 겸손한 강아지 귀도 이제 축 처져 있어야 되겠죠. 네? 반성하는 강아지. 반성하는 강아지. 새 생명을 얻은 나무 강아지. 목재산업지원센터 창업공방의 작품인데요. 달마시안. 네. 팝아트 땡땡이 무늬를 예. 전묘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해도 예. 굉장히 패턴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딱 묘미 숙여가지고. 넘치는 나무 작업.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은 지 20년. 나무는 김호성 씨에게 숙명입니다. 살아 있을 때의 나무도 생명체지만 죽어 있을 때도 가구로든 물질로서 태어나는 하나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나무란 그냥 생명이다. 저를 살아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게끔 해주는 생명이다. 장흥 우드랜드. 이 숲의 모든 나무와 함께한 한 남자의 나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재산업의 전진기지,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자칭 타칭 죽은 나무 전문가 김호성 씨가 근무하는 곳인데요. 요즘 제품 문이 잘 들어와요? 네, 요즘 되게 핫하죠. 네.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숙성시킨 지? 지금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23시간 정도.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친환경 나무 텀블러인데요. 전국 유일 목재산업지원센터의 히트 상품이죠. 그럼 이건 내일쯤이면 나갈 수 있겠네요. 네. 나무 텀블러를 개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호성 센터장. 작년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덕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센터. 나무 텀블러를 만들려면 이곳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가 디자인과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인과 제품 개발이 동시에 가능했는데요. 작년에 2,000개를 완판했지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닙니다. 네, 이 작업은 아직 이제 대량으로 하려면 그 기계 기술을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은 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사람 손 기술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네, 이 단계가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단계예요. 목공예품은 마갑이 제품의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손에 쥐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는데요. 이 나무 텀블러로 목재의 상업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내디딘 셈입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하나는 컵이에요. 스테인리스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안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하고 포장 부분은 목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질감이나 결로 현상이나 이 차가움이나 뜨거운 부분은 목재로 해결을 하고 위생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오래 쓸 수 있게끔 그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스테인리스를 채용을 해가지고 두 부분을 합치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텀블러가 된 거죠. 센터 개관 3년째. 센터의 효자 상품이 또 있습니다. 15건의 센터의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나무 상패인데요. 사람 얼굴들을 하다 보니까 무늬결이 잘못되면 사람 얼굴에 무늬가 이렇게 지나가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늬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로 목재에 무늬를 새기는 나무 감사패.
인두로 나무에 무늬를 새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나무마다 비중과 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저빔을 쏘더라도 무늬가 달라지는데요. 그 적정값을 찾는 것이 노하우, 센터의 경쟁력이 됐죠. (30분) 만에 레이저 작업을 끝내고 마지막은 역시 사람 손이 들어가는데요. 질감을 부드럽게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인지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의 그 매출을 하고 있고, 저 효자 상품으로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제 주변 분들한테 그 알려주고 하는 전수도 시켰고요.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한 명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6명 전체가 저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수도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프린트하듯 목재를 이용해 만드는 레이저 프린트 작품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작품에 응용해 볼 생각입니다. 센터장이 되기 전 7년간 몸담았던 우드랜드 목공예 센터. 이곳에서 목공예 기능인을 양성했었죠. 잘 계셨죠? 네네. 박형모 씨는 첫 교육생, 벌써 10년직입니다.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아, 여기에 끼워서 들으면 소리가 훨씬 스피커처럼 중폭되어서 나옵니다. 확실히 장흥의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우드랜드. 느낌이 부드럽고 그럼 이거 어디다 아. 내놓으시려고요? 지금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말레장터가 말레장터? 말레장터가 예. 열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공방 제품으로 이걸 네. 좀 중심적으로 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을 들 때마다 기쁜데요. 나무 증폭기 스피커죠. 그냥 요거 꽂기만 하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개발된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집에서도 장식성도 있고 네. 이제 야외 같은 데 나갔을 때도 젊은 이제 캠핑이나 이렇게 놀러 나갔을 때 전원 없이도 이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첫 만남은 좌충우돌. 하지만 나무를 향한 마음만큼은 늘 진지했죠.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이제 귀촌을 하고 공방을 차려 새로운 나무 이야기를 쓰는 중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목공예 협회를 만들었고요. 수공예 장터 사업단 출범. 올해 사업 계획도 알찹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방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참 서로 난감하고 막연하게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진짜 관심만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냥 열정만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제 시간 속에서 많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과정들이었고 또 특히 이제 목공예 센터와 이제 목재산업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교육들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게 있는 어떤 발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특별한 성장. 나무와 함께 궁리 중입니다. 나무 제품, 목공예인들만큼이나 김호성 센터장이 신경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재산업지원센터 위쪽에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죠. 입구에서 안 잡고 바로 통과하네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 차하고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억불산 자락에 펼쳐진 100헥타르의 편백나무 숲.
우드랜드가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자주 왔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숲에서 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길, 자신의 머릿속이 텅 비길 바란다는 김 센터장. 하지만 나무를 보면 또 수많은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못 말리는 나무 바라기. 나무만 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죠. 와, 이 나무는 진짜 멋지네.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갈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던 우드랜드의 나무들. 든든한 동지이자 길잡이입니다. 제가 왔을 때 10년 동안 같이 컸는데 이게 같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도 나무처럼 닮아가는 것 같고 많이 배워요. 나무한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죽어있는 나무로 갔을 때 그 나무를 활용을 해서 다른 인간들이나 우리 그 삶 속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쓰임의 용제가 되듯이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배품이나 배려 이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 그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편백나무 잎입니다. 아직 마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싱싱한 지금 향은 있는데 이걸 건조를 시키고 말려서 그걸 그 스팀으로 쪄내야만이 향이 올라옵니다. 편백잎 오일. 고민이 컸던 나무 자원화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오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일은 그 나무 중에서도 부가가치를 한 50배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무 자원화의 길. 김 센터장이 스스로 낸 숙제입니다.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아이고, 오자마자 내민 것은 이거 편백수에 조금 갖고 왔어. 방금 그 연구하는데 조금 부지런히 좀 해줘. 그러니까 비누 이걸로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돼. 사흘 만에 만나 바로 나무 이야기. 이게 들어간 그 양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편백수로 하거든요. 오일은 빼, 정제돼.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 조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계속 만들어 보면 좋은 비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창 구수네요. 아니 느낌도 좋고 이게 발랐을 때도 참 좋더라. 상쾌하고. 응? 집에 그 청소할 때도 이거 뿌리고 바닥 닦잖아? 그럼 한결 그 향균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청소할 때도 한 번씩 뿌려가지고 닦아보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금속공예를 전공한 아내의 요즘 관심사는 나무. 지금 공룡하고 주전자? 어떻게 적응되는 돼지 거예요? 돼지 모양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크릴 그 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카본 기술을 연말을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이거 만든 거야? 네. 나보다 이제 따는 실력이 더 나은 것 같아. 자신 있지 스카시는. 나무의 따뜻함, 치유와 배려를 담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 김호성 센터장은 여전히 궁리, 고민 중입니다. 항상 1번은 나무. 나무로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거의 제가 붙잡아 놓고 좀 쉬라고 해도
계속 작업장에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항상 그렇게 고민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늘상 보는 것 같아요. 나무를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왜 나무는 4차 산업혁명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나? 또 왜 나무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그 여유를 주기가 힘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냥. 세계 곳곳의 나무 인형과 목공예품을 모으며 언젠가는 꼭 우리만의 목공예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나무에 생명을 선물한 피노키오의 할아버지처럼 김호성 센터장의 바람도 이루어질 날이 있겠죠. 당신 노후에도 나무로 먹고 살자 맨날 그러잖아. 지천명은 이제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나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나무처럼 살자 나무처럼. 장흥 청관산 끝자락에 있는 초당 제재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나무 잘 하시게. 이곳은 나무장이 김호성 센터장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인데요.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쓸 목재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나무 관리법 등을 주고받으며 벌써 10년째 인연을 맺고 있죠. 이게 지금 40%가 안 나온다는 거죠? 40%만 나오죠. 그러니까 작은 거 바로 이제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개발이 되어야 우드랜드도 만들어야지. 우리도 그래야 우리가 납품하지. 이건 정말로 우드랜드만 생각하고 만든다. 감사합니다. 여러 세월 동안에 부탁하고 했습니다. 이거 점 하나 있다고 빼지 말고 네. 요걸 쓸 수 있는 디자인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써주는 거야. 이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온장으로 어떻게 하면 목재를 안 버리고 더 많이 다 쓸 수 있을지 서로 고민이 많습니다. 가구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나마 여기 참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수입목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보면 수입목들은 대경목에다가 옹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경쟁력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크랙도 지금 한 10cm는 또 잘라내야 되고. 아니, 그거 각재. 주로 깨끗한 목재를 찾다 보니 옹이가 있거나 못이 박힌 나무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갖고 예전에 요거는 완전 아예 파고 들어갔네. 요거 털조망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온다고. 봐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안에 박혀 있으니까. 왜 이런 나무도 쓸 수 있나요? 이런 건 이제 톱이 버리니까 썰다가 연장이 나가버리면 더 비싸지지. 나무 것보다 더 비싸지니까. 요거는 안에 흠결이 있는 나무들. 어쩔 수 없이 버릴 나무라 하지만 김호성 센터장에게는 영감을 주는 특별한 나무죠. 우리 그 한국의 역사들이 이 나무에 담아져 있어요. 그 예로 보면 옛날에 당산나무나 그 느티나무 같은 데가 있으면 판재를 이렇게 켜면 지금은 철조망이 나와 있지만 그런 나무에는 속에서 이런 그 노란 그 원이 나와요. 그걸 뭘까 고민해서 나무 버렸다 해가지고 그때는 쓰지 않고 했던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총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나무가 살고 있는 그 서 있었을 때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증인이 나무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란 없다. 호성 씨의 나무 사랑이 깊어갑니다.
장흥에서 목재 산업화에 골몰한 지 10년째.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길도 보입니다. 나무 상패를 응용해 작품을 만드는 중인데요. 레이저 빔으로 만든 나무 요철 위에 색을 입히는 것. 흑백 대비가 뚜렷한 자작나무 목판에 새긴 해바라기 문양에 색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마르지 않는 곳에 보면 이렇게 그 물감이 섞이면서 새로운 색을 또 내주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하고도 같은 것처럼 나중에 이런 게 나무하고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이너 김호성에서 작가 김호성까지 나무와 함께하는 한 꿈은 무한대입니다. 나무를 해바라기 한 지 20년. 호성 씨의 나무 사랑은 이제 그의 작품들과 함께 특별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을 갔을 때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만나고 했을 때 자기가 위안을 받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그 번뇌가 없어지는 것처럼 제 작업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번뇌라든가 숲에 온 것처럼 제가 나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에 하나도 그렇듯이 집에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늘 나무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흥의 김호성 센터장입니다.